네, 안녕하세요. 자, 응용수리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1페이지에 연습 문제 39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 두 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워크숍 장소로 출발하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두 대의 차에 나누어서 이동을 하죠. 회사에서 출발해서 워크숍 장소로 똑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네들이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그런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네들이 이동하는 저 시간, 속력 언급이 돼 있죠. 저 속력과 이 시간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력의 비, 이 80대 70의 비가 뭐 8대 7일 거예요. 요게 이제 속력의 비라면 얘네들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은 반대로 7대 8이 되겠죠.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었는데 기억나나요?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고.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이 7대 8이니까 비율상, 이 비례식상에서 1 차이 나죠. 1 차이.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1의 차이가 이 문제에서 15분 차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곧 15분을 말하는 거면 여러분들 이 7대 8이라는 게 각각 몇 분을 의미하는 건지 계산이 바로 되겠죠? 15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바로 곱하면 105분 대 120분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죠? 실제로 15분 차이 나죠? 자,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고, 그러면 뭐 그 뒤는 뭐 쉽죠? 회사에서 워크숍 장소까지의 거리. 자, 시속 70의 속력으로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이동을 하니까 그게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자, 제가 지금 많이 안 썼어요, 최대한.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쓰고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동하는 속력이랑 그 이동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의 비율이 시간이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속력의 비가 80대 70이니까 8대 7이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이 반대로 그러면 7대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의 1 차이가 15분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1 차이가 15분 차이가 나게 하려면 이게 15분을 이렇게 각각 곱해줘가지고 105 대 120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15분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120분이 이제 2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70의 속력으로 2시간 동안 갔다라는 의미니까 거리가 얘가 나오겠죠. 요건데 요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냥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리를 어떤 애는 80의 속력으로 가고 어떤 애는 70의 속력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요 값이 이제 시간이겠죠. 이해돼요? 잘 봐요. 이제는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수식적인 풀이 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시간이라는 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깔끔하게 15분 차이 딱 떨어진다? 15분 차이가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라는 거는 요게 되게 깔끔하게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을 때 웬만하면 깔끔한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좀 애매한 숫자 예로 봤을 때 시속 70으로 이걸 나눴을 때 좀 깔끔하게 나올 만한 애가 뭐가 있어요? 예컨대 이거를 시속 70의 속력으로 갔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몇 분이에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분모가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2점 얼마 얼마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지저분하게 소수점으로 나눠지지도 않는 그런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냥 애초에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런 애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 당연히 나눠 떨어지고 35 차이 나니까 7의 배수 차이죠. 이것도 좀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찍는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추려놓고 대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이 문제도 좀 이렇게 볼만한 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수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잘 찍는 것만 배워도 저는 그래도 5문제 중에 한 2-3개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수포자이신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문제 중에 2-3문제 맞히는 거랑 요거랑 별반 차이,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냥 요번에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라는 요소를 좀 활용하는 문제 하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41번입니다. 232페이지 41번 볼 거예요. 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동영상으로 들으실 때는 잠시 뭐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고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요런 내용이 나와요. 연비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연비를 활용하는 문제가 수리 능력에서도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자원관리나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요소거든요. 우리가 사실 지금 거속시 처음에 공식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연비라는 요소가 문제에 많이 나오고 뭐 간혹 연비에 관련된 수식이 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안 나와도 풀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연비라는 요소가 수식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공식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힌트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죠? 거리를 리터로 나눈 거죠. 이런 의미예요. 거리를 리터로 나눈 겁니다. 즉 연비라는 개념은요. 어떤 거리를 가는데 사용한 그 연료의 양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류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리를요. 연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사용한 연료의 양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저기 나와 있는 유류비, 리터당 유류비예요. 리터당 유류비. 리터당이라는 말이 사실 중요하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결과가 총 유류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교통비를 계산할 때 연비랑 어떤 기름값을 이렇게 준 이유는 이렇게 연료비 말 그대로 이게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거고 요런 요소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몰라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연비라는 요소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순천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곳을 향해서 갔다가 와요. 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왕복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 오고 갈 때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 그러면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속력과 시간이 반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죠.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같은 거리를 반비례하는 걸 이용하자.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력이랑 걸리는 시간이 반비례하겠죠. 속력이 빨라지면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얘가
갈 때 시속 80으로 속력의 비가 시속 80대 75의 비율로 갔어요. 이거 약분하면 약분이라는 표현이 맞나? 5로 이게 나눠주면은 16대 15가 나와요. 간단한 숫자로 바꿔주면. 자, 속력의 비가 16대 15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는 뭐가 되겠어요? 15대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한 게 총 9시간 18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으로 바꾸면, 시간으로 바꾸면 이게 너무 소수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분으로 바꾸면 6, 9, 54니까 558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총. 그러면 558분을 31개로 쪼갠 다음에 15개 여기, 16개 여기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는 558 곱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 31분의 15 곱하기 558 요거거든요. 이 수식적으로는 요 개념이에요. 요거여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계산할 때 되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31로 나누면 얼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558을 31로 나누면 일단 처음에 1이죠. 그 다음은 뭘까요? 이 1이 8이 돼야겠죠?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18이겠지. 다시 얘기하면 558을 31로 나누면 일단 여기는 1이에요. 그 중간에 계산 과정이 뭔진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 8을 날려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1에다가 뭘 곱해야 8이 나오겠어요. 여기가 나중에 8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나눗셈도. 그래서 이게 18이 나오니까 이게 18이면 여기다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얼마예요? 이게 270분이고 여기는 288분이에요. 둘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즉 얘가 80의 속력과 75의 속력으로 오고 갈 때 걸리는 시간의 시간이 270분, 288분이란 뜻이죠. 이게 조금 간단하게 나오겠죠? 4시간 반이네요. 4시간 반. 자, 그러니까 80의 속력으로 4시간 반 동안, 4.5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이동 거리가 얼마가 나와요? 84, 32, 이렇게 360km가 나오겠죠? 자, 이제 연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거리를 360km를 연비로 나누어요. 16으로 나누어요. 그 다음에 유리비를 곱해요. 이게 몇 리터를 썼냐고 여기에다가 리터당 기름값을 이렇게 곱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한 번 갈 때 드는 연료비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통행료를 더해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갈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과정 좀 지우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뭐 예습하신 분들은 뭐 각자 푼 방법이 있겠지만 안 풀어본 사람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까지 풀었거든요. 자, 이 다음에 이거 정리해서 답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거 계산하기 싫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떤 걸 하라는 거냐면 모든 계산 문제는 항상 선택지 참고하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원 단위가 다 다르죠. 100원 단위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00원 단위만 계산하래요. 100원 단위만 계산하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7. 그럼 여기서 100원 단위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는 조금 약분하면서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4로 한번 깎으면 이게 90이 돼요. 그죠? 이 4를 한 번 더 날리면 얘가 41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즉 90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4100 곱하기 9가 되죠. 그러면 요거 100의 자리 숫자 뭐 나와요? 9 나오겠죠. 900원 나오고 여기서 700원 나오니까 두 개 더해주면 100의 자리 숫자가 6. 6에다가 2 곱하면 2 나오겠죠? 얘가 답인 거죠. 이건데 이것도 그냥 약간 계산하는 약간 센스 같은 거 약간 요런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되게 순진하게 푸는 느낌. 이걸 그냥 일일이 계산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풀이 시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 수리 능력 시간에서 이전에 자료 해석 문제 공부할 때 계산 조금 빨리 하자고 계산 연습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별거 아니지만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약간은 습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선택지 보면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면 시험장에서 활용 절대 못 합니다. 자, 뭐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풀어봅니다. 자, 어쨌든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42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면 집에서 뭐 회사라고 합시다. 회사까지 가는데 평상시에는 30분이 걸려요. 평상시에는 3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는 중간에 뭐 편의점에 들려서 10분 동안 물건을 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시간이 몇 분 걸렸겠어요? 단순하게 중간에 여기서 10분 소요했으면 10분 더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30분 걸렸고 그날만 편의점에서 10분을 소요를 했어요. 총 40분 걸렸겠죠. 그러니까 딱 달라진 부분 10분 편의점에 간 시간만큼만 달라진 거잖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도시의 기차역을 운행하는 기차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C역이 생긴 후에 C역이 생기기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중간에 C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C역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이동을 했죠? C역이 생기기 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역을 출발해서 15km 지점이랑 다른 역에 도착하기 전 15km 지점은 속력이 평균 속력의 절반이랍니다. 그 얘기는 여기 요 역에서 출발한 요 15km랑 여기 B역에 도착하기 전 요 15km 여기는 C역이 생기기 전과 후에 전부 다 절반의 속력으로 갔죠.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중간 과정들은 다 똑같은 거고 C역이 생기면서 달라진 부분만 생각하면은 여기 C역 전후로 이렇게 15km 즉 30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전보다 더 느리게 갔다라는 점 요거랑 또 뭐예요? C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있죠. 여기에서 5분 정차하는 그 시간 요것만 달라진 거죠. 이 달라진 부분에서 총 시간 차이가 10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요 구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C 여기 추가가 되면서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 차이가 몇 분이라고요? 15분 차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덜 걸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다가 15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방정식 문제는 항상 문제를 읽고 뭐랑 뭐를 같다고 놔야 되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요. 항상 주의하세요. 이런 거 더해야 되는데 빼거나 하는 실수 정말 자주 합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존에 요 30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번에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뭐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죠? 30km에 해당하는 구간을 기존에는 x의 속력으로 갔다라고 하면 걸리는 시간이 x분의 30이겠죠.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5분을 더해 줘야 돼요. 일단 요건 15분이라고 쓸게요. 일단은. 자, 요거는 자, 요 30km에 해당하는 구간을요. 절반의 속력으로 가게 되니까 2분의 x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5분간 정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5분을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C 여기 생기면서는 절반의 속력으로 가고 5분 정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0분 차이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10분 차이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시속으로 나와 있죠? 시간으로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분이지만 6분의 1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럼 끝났어요. 문제풀이는. 바꿔 얘기하면 x분의 30 더하기 6분의 1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무슨 뭐라고 용어가 있는데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해요?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개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역수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식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그냥 빼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18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180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단순한 얘기 해볼게요. 단순한 얘기. 여러분들 정말 단순한 얘기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리가 뭐예요? 얘죠.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웠는데 잘 봐봐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이제 시간이에요. 자, 시간이 15분 26초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딱 15분 나죠. 15분 차이죠. 계산상으로는 사실 그 속력으로만 치면 10분 차이잖아요. 되게 깔끔한 숫자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거리는 30km거든요. 어떤 속력으로 나눠야 시간이 깔끔하게 나오겠어요? 30km를 여러분들 이 선택지에 있는 숫자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그나마 깔끔하게 나올 만한 숫자가 뭐예요? 그나마 깔끔하게 나올 만한 거. 좀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깔끔해지는 숫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도. 20분의 3이라고 하면 분으로 치면 뭐 6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9분이죠. 어쨌든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정말 답이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이런 요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어느 날 정말 요것 때문에 하나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리 한번 하면 여러분들 방정식 문제는 어쨌든 뭐 농도면 농도, 거속시면 거속시, 그 다음에 할 뭐 일률이면 일률, 뭔가 이렇게 테마가 있죠.
테마가 있다라는 건 그 테마에서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거리, 속력, 시간을 활용한 문제에서는 잠깐 빠르게 체크하고 지나갔지만 기차 같은 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강물의 유속을 또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동일한 트랙을 이동해서 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만난다, 이런 요소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가 나와요? 같은 거리를 간다라는 요소에서 속력과 시간이 반비례한다라는 거 뭐 활용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속시 테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뭔가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결국엔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구분이 되어야지 강물 얘기가 나오네? 강물의 유속을 고려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연결이 되고 이제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 뒤에 방정식 뭐 푸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평상시에 뭘 봐야 되냐? 예를 들면 거속시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한 20문제에서 30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 저희 교재도 좋고 다른 교재도 상관없어요. 특정 테마에 있는 문제를 뭐 예를 들면 30문제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으로 유형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예를 들면 거속시 문제 중에 30문제 중에 기차를 활용한 문제는 한 3문제 있었어. 강물의 유속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5문제고, 그 다음에 비례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또 몇 개가 있고, 뭐 트랙을 도는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해보란 뜻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실제 시험에서 거속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고 이게 잘 안 된다, 바꿔 얘기하면 30문제를 이렇게 비슷한 유형끼리 구분을 못한다라는 건 시험장에서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연히 잘 풀고 수식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얘는 얘고 얘는 얘다가 구분이 되어야지 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잘 보세요. 같은 유형으로 묶는 애들이 있으면 뭔가 어떤 요소를 보고 같은 유형이라고 묶은 거겠죠. 그 요소를 잘 기억하라고요. 왕복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차, 열차, 화물차 다 비슷하죠. 그런 애들. 특징적인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분을 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는데요. 거속시 테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률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되게 단순해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일률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시간당 한 일의 양을 말하는 거고, 그냥 일을 하는 능률, 일을 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자, 한 일의 양은 일을 하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식이 만들어지고, 보시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랑 일률이 일하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률과 관련된 문제는 거속시 테마랑 아주 유사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뭐가 유사할까?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한 일의 양과 일하는 속도가 비례하겠죠. 그쵸? 또는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하는 속도랑 걸린 시간이 반비례할 거예요. 이런 요소가 똑같죠? 그런 요소가 똑같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면 대체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테마의 제목을 제가 일률이라고 잡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테마에서는 문제를 풀 때 결국엔 인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걸로 문제풀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간단한 어떤 뭐 자연수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냐, 얘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뭐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파트의 키워드는 일률이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수로 할 수 있는지 미지수로 해야 하는지 이걸 구분해 가면서 풀이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뭔가 요소가 있어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체로 이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똑같은 얘기네. 전체 일의 양. 전체 일의 양을 대체로는 뭔가 정량적으로 표현해 주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치화해서 표현해 주지 않는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예를 들면 피자 박스를 3개를 접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뭔가 이렇게 일이라는 거를 수치화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일이라는 걸 수치화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예제 33번 한번 볼게요. 정말 쉬우니까 빠르게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라는 건 일률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인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 인류는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눈 요 값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요 인류를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로 풀고 싶어요. 간단한 자연수로 이렇게 생각해서 풀고 싶다고요. 그러려면 잘 보세요. 이 분수가 자연수로 나오려면 이 1이라는 게 이 시간으로 언급된 이 숫자의 배수여야겠죠. 이게 자연수로 나오려면 얘가 이 언급된 요 시간, 얘네들의 공배수여야 될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열흘, 15일 뭐 이렇게 걸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일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죠. 이걸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전체 일을 1로 놓으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A는 15일 걸리면 하루에 15분의 1씩 하는 거죠. A의 일률이 그래서 15분의 1, B의 일률은 10분의 1 이렇게 놓고 일률을 분수로 놓고 이렇게 풀게 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설 참고하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뭐 분수 15분의 1, 10분의 1 이용해서 풀죠. 근데 분수를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분하고 통분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특히 분수 나올 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계산하는 게 귀찮다, 좀 번거롭다,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어떤 일이라는 걸 100% 1로 놓는 게 아니라 시간, 여기 언급된 시간들의 적당한 공배수로서 뭔가 정량화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15랑 10의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최소 공배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지만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아닌 그냥 공배수 아무거나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뭐 에라 모르겠다 두 개 곱해도 상관없어요. 150으로 해도 된다고요. 이 전체 1이라는 거를 그냥 이거 두 개 곱해서 150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얘는 깔끔하게 몇십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야 몇십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2 곱하면 30 나오니까 30, 이게 물론 최소 공배수예요. 30으로 해도 되겠죠? 그냥 이런 숫자 중에 아무거나 잡고 하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제에서 이 전체 1, 여기에 나오는 어떤 1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30이라고 하면 뭘 30이라고 할까요? 피자 박스 접는 거 30박스 접는 일이라고 해봅시다. 피자 박스를 30박스 접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거, 부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거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일률이 어떻게 표현되죠? 저는 대체로 A, B, C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소문자 A, B, C 그대로 많이 써요. A의 일률은 소문자 A로 표현할게요. 이거 15일 동안 하니까 하루에 2개씩 하겠죠? B는요? 하루에 3개씩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일률이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로 나오니까 그 다음 풀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같이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하루에 5개씩 하겠죠. 하루에 5개씩 요 30개 하려면 며칠 필요하겠어요? 이거 굳이 써야 되나 싶지만 6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제 34번.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설명했으니까 얘는 되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밭을 가는데 아버지는 8시간, 아들은 10시간 걸린대요. 밭을 가는 일을 80이라고 해볼까요? 80만큼의 일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거 두 개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그러니까 밭을 가는 일을 80이라고, 뭐 밭이 80개라고 할 수도 있고 80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80이라고 놓고 보면 아버지는 시간당 10칸씩, 아들은 시간당 8칸씩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3시간 동안 같이 해요. 그러면 18칸씩 3시간 동안 같이 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아들이 혼자 마무리한대요. 아들내미가 8씩 T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일률 곱하기 시간이니까 한 일이죠.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잘 봐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A는 B 곱하기 C 형태의 수식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제가 대체로 A를 가지고 등식을 만든다고 얘기 안 했나요? 기억나요? 소금물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질량이니까 소금의 양으로 우리가 등식 많이 만들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를 가지고 등식을 많이 만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 가지고 등식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일의 양 더하기 아들이 혼자 한 일의 양이 전체 일의 양이겠죠. 자, 요런 거고, 요거 풀면 답은 나오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어쨌든 간단한 자연수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풀면은 되게 간단한 수식으로 풀이가 된다. 요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볼게요. 자, 조금은 어려운 문제 한번 제가 설명하고 두 번째 시간 잠깐 좀 이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예제 35번 봅니다. 먼저. 자, 일단 그냥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 잘 보세요. 얘네들이 각자 같은 개수의 제품을 할당받았어요.
X개씩 할당 받았다고 하면 값도, 을도, 병도 얘도 X개, X개, X개 할당 받았으니까 총 3X개만큼의 2를 할당 받은 거죠. 정답으로 가능한 게 몇 번이겠어요?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이해돼요? 3이 곱해져 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항상 이렇게 두 개 추려지면은 직관적으로 그냥 대입해서 푸세요. 3번이야? 그럼 90개씩이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풀어보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하라는 거고, 이걸 먼저 눈으로 골라낼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좀 지금은 보였겠죠? 나중엔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제품을 할당받아서 검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자, 갑이 모든 제품을 다 검수했을 때 몇 개씩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이 내용에 뭐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된 건 아니지만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동시에 일을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같이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이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점. 자, 갑이 모든 일을 다 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X개씩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건데, 첫 번째 시점. 갑이 모든 제품을 다 검수했을 때는, 그러니까 갑은 이제 0개 남았겠죠? 얘는 30개 남았고 얘는 42개가 남았어요. 그 말은 얘는 X개만큼의 일을 한 거고 얘는 몇 개 한 거죠? 30개 남았으니까 X-30개만큼의 일을 한 거겠죠? X-42만큼의 일을 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같은 시간 동안 한 일의 비율. 요게 뭐예요? 한 일의 비율이지만 이게 곧 얘네들이 일하는 속도의 비율과 같은 거죠. 자, 요게 일률의 비랑 같습니다. 요거 일률의 비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쓰진 않을게요.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쓰니까 불편하네요. 두 번째 시점이 있어요. 뭐냐면 갑은 이제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을이 모든 제품을 검수했을 때, 을이 0개 남았을 때 얘는 18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을이 30개를 하는 동안 병은 24개를 했죠. 한 일의 비율 6의 곧 뭐라고요? 일하는 속도의 비율이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각각의 작업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을과 병의 일하는 속도의 비율인 요거랑 이 위에 언급된 요거의 비율이 같다라는 말이겠죠. 이거 간단하게 쓰면 5대 4죠? 그러니까 X-30대 X-42가 5대 4다라고 이렇게 하고 풀면 됩니다.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죠? 5x 빼기 210은 4x 빼기 120. x는 90 나와요. 그러니까 3번이겠죠. 3x 찾는 거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한 일의 양을 일하는 속도에 비율로 이렇게 보는 거, 그 관점만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바로 하단. 질문이 워낙 많은 문제라서
그냥 예제에다가 이렇게 좀 다 써놓고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냥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36번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는 뭐 아주 빈출 유형은 아니에요.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뭐 까다롭게 나왔다 정도인데, 바꿔 얘기하면 얘도 일률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판단을 스스로 해보세요. 자, 우리 몇 문제 안 풀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얘가 뭐가 다르죠? 이 문제가 어렵다면 왜 어려워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면 왜 까다롭나요? 어떤 일이라는 거. 여기서는 샘에서 물을 퍼 올리는 그 일이죠. 그 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죠. 물이 막 솟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솟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배를 탔는데 배에 구멍이 나갖고 막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퍼내잖아요. 물을 퍼내는 속력이 물이 들어오는 속력보다 느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가라앉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다 퍼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물이 솟아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퍼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뭔가 그런 상황인 건데 이해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요소가 필요해요. 이런 요소를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약간 이제 수식을 만드는 게 수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얘도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말로 쓰여 있는 걸 그 수학의 언어 그걸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번역을 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x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10% 커졌다라고 하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10% 커진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이 수식을 만들 수 없겠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인 거죠. 일정량의 물이 솟아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건 마치 단어 외우듯이 물론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물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납득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요이 땅 하고서 이제 물을 퍼올리죠. 시간 재면서. 근데 시간 딱 재기 직전에도 계속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물이 마침 사람이 물을 퍼내기 시작하면서 물이 솟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물이 차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정해놔야 돼요. 단순하게 봐야 돼요. 뭐냐면 물은 이미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을 퍼내는 일을 하는 시점, 그 시점을 생각할 수 있죠. 물을 퍼내기 딱 직전, 그 시점에 이미 샘에 있는 물의 양을 상수로 봐요. 상수. 정해진 숫자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미 샘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예를 들면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솟아나오는 물의 양을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시간당 뭐 예를 들면 뭐 몇 리터씩 솟아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시간당 B만큼 솟아나와요. 자, T 시간 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물의 양이 되는 거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솟는 물의 양이 될 거예요. 추가되는 물의 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이런 걸 해본 적 있나요? 저 옛날에 한번 별 얘기가 아니지만 옛날에 혼자 대학교 앞에서 원룸에서 자취할 때 그 세탁기를 돌렸거든요. 드럼 세탁기를 돌렸는데 세탁기 그 호수관이 빠진 거야.
빠져있는, 그러니까 세탁기가 지금 시간이 떠요. 이제 40분 동안 세탁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40분 동안 물이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인 거야.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 그 방이 완전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저히 그걸 중간에 끌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40분 동안 이제 기계와의 저의 싸움이 돼서 그때 집안에 있었던 게 그 쓰레바지?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펐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경험 있나요? 제가 이겼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건데, 자, 이제 이 양, 그러니까 이제 샘에 있는 물의 양이 얘예요. 얘랑 뭐가 같아져야지 샘에 있는 물을 다 퍼냈다고 할 수 있죠? 퍼낸 물의 양과 같아야죠. 이 사람들이 퍼올린 물의 양과 이렇게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등식의 오른쪽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 동안 퍼낸 물의 양을 쓰면 되겠죠. 자, 일요일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2명이 퍼올리면 2배. 그러니까 같은, 퍼올리는 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뭐 기계랑 똑같은 거예요. 2명이 퍼올리면 한 일의 양이 2배고 3명일 땐 3배 뭐 이런 개념이겠죠. 사람 수 n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이 사람들이 물을 퍼올리는 속도, 일률, c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시간 이렇게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형태입니다. 네, 요 형태인데, 자, 이제는 제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4명이 퍼올릴 때 30분 걸린대요. 그러면 4명이 퍼올릴 때 30분 걸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대입해 볼게요. 4명이 퍼올렸을 때 30분 걸린다. 여기 30 들어가죠? A 더하기 30P. 별일 다 했었네, 살다 보니까. 자, 여기 4하고 30이니까 120이겠죠? 자, 120C가 돼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8명이 퍼올리면 10분 만에 끝난다. 여기다가 10 넣는 거죠. 8, 1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바로 빼주면 1번 수식에서 2번 수식을 빼면 20B가 40C가 되죠. B는 2C가 돼요. 2C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B는 2C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20C 되죠? 넘어오면 60C 돼요. A는 60C가 되죠. 이거를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C 다 날아가죠? 자, 그래서 60 더하기 T는 60 더하기 2T는 N 곱하기 T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5분 만에 다 퍼올리기 위해서 몇 명 필요하냐? T에다가 5 대입하는 거예요. 5. 10. 5. N. 해서 N이 14.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워낙 좀 특이한 유형이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풀었는데 정리 한번 합니다. 저는 응용수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나름의 그 목표치를 잘 설정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자, 5문제 나온다고 칩시다. 5문제 중에 한 문제 맞히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 안 해요. 5문제 중에 하나 찍어서 맞히겠죠. 이해되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5문제 중에 2문제 맞힐 생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잘 찍는 방법 공부하는 거예요. 5문제 중에 3문제 맞힐 생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유형 빼고 기본적인 유형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5문제 중에 4문제 맞추려면요. 5문제 중에 4문제 맞추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마별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5문제 중에 5문제 맞추려면요. 응용수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마스터를 해야겠죠. 그런 단계인데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1단계는 공부할 리가 없으니까 공부해도 1단계일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1단계는 공부량이 없어요. 2단계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배수 판정법을 이용한다거나 꼼수를 이용해서 선택지를 좀 줄인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확률을 높인다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조금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3단계는요. 여기서부터는 좀 그래도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하죠. 공부량이 막 늘어나요. 4단계는 더 늘어나요. 배로. 5단계는 이렇게 가는 개념이에요. 제 말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좀 할만해요. 이 채용 필기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용수리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꿈도 꾸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좋아요. 왜? 고작 한 문제 맞히겠다고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여기에 쏟을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나는 여긴데 나는 여긴데 라고 하시는 분이면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차라리 다른 걸 해도 되고 여기에 계신 분은 여기까지는 오세요. 제발. 이해되죠? 도와줄게요. 여기에 계신 분은요. 응용수리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좀 잘하신 분들이에요. 애초에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강의 들을 필요 없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런 것까지 맞히겠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요. 워낙 생소한 유형이고 교재에 실려 있고 설명을 좀 할 만한 애니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하는 건 너무 힘들다, 머리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 쓰레받기로 물 퍼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에서 좀 풀어볼 만한 것들 잘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